안녕하세요. 저는 DTCO 기말과제로 게이츠 올어라운드의 듀얼 스페이스 구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 스케일링이 진행되면서 채널 길이가 짧아질수록 게이츠가 채널을 얼마나 강하게 제어하느냐, 즉 게이츠 컨트롤러빌리티가 핵심 성능 요소가 되었습니다. 플라나 구조에서는 게이츠 채널의 한 면만 제어하면 되지만 핀팻에서는 측면까지 감싸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어력이 향상되었고, 최근에는 게이츠 올어라운드 구조를 통해서 채널을 거의 전방위로 감싸면서 일렉트로스태틱 컨트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팻 구조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게이츠 올어라운드 구조는 가장 강력한 게이츠 컨트롤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케일링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하는데, 채널 길이가 짧아질수록 게이츠와 드레인 간 물리적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게이츠 드레인 커플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때 스페이서는 게이츠와 소스 드레인을 정기적으로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스페이서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이솔레이션이 약해지면 게이츠 전기장이 드레인 쪽으로 퍼지면서 원치 않은 커플링이나 기생 성분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게이츠 컨트롤러빌리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게이츠 드레인 간 정기적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핀팻에서도 노란색으로 보이듯이 스페이서는 기본적으로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을 정기적으로 분리하고 언더랩과 게이트가 접근 가능한 영역을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채널 길이가 짧아질수록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감소하게 되면서 게이트 드레인 커플링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됩니다. 이때 게이트 전기장은 스페이서 영역을 통해서 드레인 방향으로 확장될 수가 있고, 그 결과 프린지 필드와 기생 성분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신 GAA 스케일링 환경에서는 단순히 게이트 제어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스페이서를 통해 게이트 드레인 상호작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설계 이슈가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스페이서가 어떤 방식으로 GAA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파트 1에서는 잘 알려진 GAA 공정을 기반으로 한 듀얼 K 스페이서 스트럭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스페이서 길이 L과 핀 위스 W에 따라 디바이스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파트 2에서는 논문들에서 소개되고 있는 또 다른 듀얼 스페이서의 스트럭처를 소개하고, 스페이서 길이 비율, 절대적인 길이, 핀 위스 및 물질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디바이스 캐릭터리스틱이 변화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GAA 스케일링 환경에서 스페이서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향후 스페이서 설계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스페이서를 이너 스페이서랑 아우터 스페이스로 분리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각 스페이서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관찰하기 위해 투스텝 GAA 구조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중 채널 구조를 통해서 게이트 스페이서 상호작용 영역을 확장해서 스페이서 변화에 따른 디바이서 특성을 보다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핑 조건으로는 소스 드레인 영역의 10의 20제곱, 채널과 벌크 실리콘, 즉 서브스트레이트는 10의 16제곱 per 큐빅 센티미터 도핑을 사용하였습니다. 소스 드레인의 고농도 도핑을 적용한 이유는 직렬 저항 및 컨택 리지스턴스 효과를 최소화해서 스페이서 설계에 따른 영향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슬라이드에 표시된 구조 및 도핑 조건은 모든 시뮬레이션에서 고정하였으며, 스페이서 랭스와 핀 위스를 주요 변수로 설정하여 파트 1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파트 1 실험에서는 GAA 공정 중에서도 실리콘 게르마늄을 에칭하여 채널을 형성한 이후 내부 스페이서 영역에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재료를 채우는 듀얼 K 스페이서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구조는 기존 GAA 공정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스페이서의 유전 특성이 디바이스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 1에서는 이러한 컨벤셔널 GAA 공정을 기반으로 한 듀얼 K 스페이서 구조에서 스페이서 길이와 핀 위스 변화에 따라서 디바이스의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후의 시뮬레이션에서 워크 펑션은 4.4 일렉트로볼트, 최대 전압은 0.7볼트로 설정하였으며 피지컬 모델으로는 모빌리티, 리컴비네이션, 또 고농도 도핑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밴드갭 내로잉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논문에서 제시된 듀얼 스페이서 구조에 대해서 본격적인 파라미터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해당 구조가 시뮬레이션 상에서 실제로 정기적 특성 변화를 유도하는지 먼저 검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단순한 구조인 싱글 스택 GAA를 사용하여 사전 검증을 수행하였고, 먼저 비교 기준으로는 이너와 아우터 스페이서에 모두 동일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적용한 싱글 스페이서 구조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조군으로는 듀얼 스페이서 구조에서 아우터 스페이서에는 게이트 드레인 전기장 커플링을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K 값을 가지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또 이너 스페이스, 즉 안에 채우는 스페이서의 영역에는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를 강화하기 위해 하이 K 하프늄 옥사이드를 적용하였습니다. 동일한 바이어스 조건에서 IDVG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을 비교한 결과 스페이서와의 접촉 면적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싱글 스택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리니어 그래프에서 싱글 스페이서와 듀얼 스페이서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육안으로 뚜렷하게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듀얼 스페이서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디바이스 조건 하에서 실제로 디바이스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한 설계 변수임을 보여주고, 이후에 멀티스택 GAA 기반 파라미터 수입을 수행할 충분한 정당성을 제공합니다. 파트 1의 첫 번째 결과로 스페이서 랭스 L에 따른 디바이스 특성 변화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스페이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영역은 게이트 전기장이 직접적으로 채널을 제어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언더랩 리전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 자체의 변화가 아닌 스페이서에 의해 형성되는 언더랩 리전 영역의 크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에펙티브 게이트 랭스는 14나노미터로 고정을 하였고, 전체 스페이서 랭스만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첫 번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GAA 구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드레인 커런트는 나노시트의 에펙티브 위스로 정규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스택 수와 각 시트의 위스와 티크니스를 고려해서 전체 W 에펙티브 토탈은 시트 수 곱하기 2배의 위스 플러스 티크니스로 정의하였으며, 모든 결과는 이에 대해 정규화된 커런트 덴시티로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세미로그 플롯을 보면 스페이서 랭스 변화에 따라서 서브스레시홀드 영역에서는 큰 차이가 관찰되지는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페이서 랭스 변화가 게이트 일렉트로스태틱스 자체보다는 주로 온 스테이트 동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반면 리니어 스케일에서 온 스테이트 영역을 보면 스페이서 랭스가 증가할수록 온 커런트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페이서 랭스의 증가로 인해서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 사이의 언더랩 영역이 확장되면서 캐리어 인젝션 효율이 저하되고 SS 레지스턴스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스페이서 랭스는 게이트 드레인 커플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온커런트 측면에서는 명확한 트레이드 오프를 유발하는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서 랭스 변화에 따른 주요 정기적 지표들을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스레시홀드 볼티지, 딥을, 서브스레시홀드 스윙, 그리고 온오프 레시오를 추출하였습니다. 먼저 스레시홀드 볼티지는 드레인 커런트가 1 마이크로 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 기준으로 정의를 하였는데,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GAA 구조와 다중 나노시스로 인해 전반적인 커런트 레벨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서 랭스에 따른 일렉트로스태틱스 변화와 쇼트 채널 이펙트를 민감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서브스레시홀드와 스트롱 인버전 사이에 위치한 1 마이크로 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드레인 커런트가 1 마이크로 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지점이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는 직접적으로 찍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세미로그 IDVG 곡선에서 해당 전류를 기준으로 인접한 두 데이터 포인트 사이를 로그 스케일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추출하였습니다. 드레인 인듀스드 베리어 로어링 디블 같은 경우에는 VD는 0.05V와
0.7V 조건에서 추출하는 스레시홀드 볼티지의 차이를 드레인 볼티지 차이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슬라이드에 표시된 수식과 같이 미리볼트 퍼 볼트 단위로 정량화하였습니다. 서브스레시홀드 스윙은 세미로그 ID VG 플롯에서 VG는 0볼트일 때 0볼트부터 0.098볼트 구간을 대상으로 로그 ID에 대해서 선형 피팅을 해서 그 기울기의 역수로 추출하였습니다. 이 구간은 리키지가 지배적인 영역으로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를 비교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피팅 윈도우로 설정하였습니다. 온오프 레시오 같은 경우에는 VG는 VDD, 즉 0.7V에서의 온 커런트와 VG는 0V, 드레인 볼트 0V에서의 오프 커런트 비율로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스페이서 랭스가 증가할수록 스레시홀드 볼티지는 증가하고 디블은 감소하는 일관된 경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페이서가 길어질수록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의 정기적 간섭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널 베리어가 드레인 전기장에 의해 변형되는 정도가 완화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스페이서 랭스의 증가는 쇼트 채널 이펙트 측면에서는 일렉트로스태틱 컨트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본 연구에서 추출된 디블의 절대값은 약 8에서 13mV/볼트 수준으로 알려진 값과는 비교해서 비교적 작게 나타나는데 이는 본 소자가 GAA 구조로 채널이 게이트에 의해서 전방위적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드레인 전기장이 채널 베리어에 미치는 영향이 본질적으로 억제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 도핑이 10의 20제곱 세제곱 센티미터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조건이 적용되어 있어서 벌크 차지에 의한 포텐셜 스크리닝 효과가 드레인 인듀스 베리어 로어링을 추가로 완화했을 가능성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과에서 디블 값은 공정 한계치를 논의하기 위한 절대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스페이서 랭스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일렉트로스태틱 트렌드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서브스레시홀드 스윙 역시 스페이서 랭스 증가에 따라서 소폭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드레인 전기장 침투가 줄어들면서 서브스레시홀드 영역에서도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가 상대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브스레시홀드 스윙의 절대값은 약 61에서 62mV/디케이드로 서멀 리밋에 가까운 값을 보이는데 이는 GAA 구조의 우수한 게이트 컨트롤과 함께 인터페이스 트랩이나 공정 변동성이 고려되지 않은 이상화된 티켓 조건에서 기인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절대값보다는 스페이서 랭스 변화에 따른 경향성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반면 온오프 레시오는 스페이서 랭스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스페이서 랭스가 증가하면서 언더랩 리전이 확장되고 그 결과 캐리어 인젝션 효율이 저하되어서 온 커런트 감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스페이서 랭스는 일렉트로스태틱 컨트롤을 개선하는 동시에 온 스테이트 성능을 희생시키는 전형적인 트레이드 오프를 유발하는 설계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컨벤셔널 듀얼 스페이서 구조에서 스페이서 랭스가 일렉트로스태틱스와 온 스테이트 성능 사이의 균형을 결정하는 핵심 설계 변수임을 보여주고 이 트레이드 오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계 자유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이서 랭스에 따른 성능 경향이 채널 위스 변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핀 위스 W를 변화시켜가면서 ID VG 특성을 비교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본 결과에서는 ID가 W 이펙티브로 정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핀 위스 변화에 따른 순수한 채널 크로스 섹션 효과는 의도적으로 제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W 변화에 따른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에 보이는 세 그래프 모두에서 스페이서 랭스가 증가할수록 언더랩 영역이 커지면서 온 커런트가 감소하는 경향은 핀 위스와 무관하게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스페이서 랭스 효과가 채널 위스 변화에 대해서도 견고하게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다만 W 에펙티브 정규화 이후에도 W 변화에 따라서 ID의 미세한 차이는 여전히 관찰됩니다. 이는 단순한 면적 효과라고 하기보다는 핀 위스에 따른 전개 분포나 프린지 필드 그리고 언더랩 리전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커플링 차이에 기인한 2차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W 디펜던트 베리에이션이 실제로 디바이스 지표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스레시홀드, 딥을, 섭스레시홀드 스윙, 그리고 온오프 레시오를 추출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보면 모든 스페이서 랭스 조건에서 W가 증가할수록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핀 위스가 증가하면서 게이츠 하부 채널의 전개 분포가 상대적으로 완만해지고 언더랩 리전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커플링이 약화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딥을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W가 증가할수록 딥을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핀 위스가 커질수록 게이츠의 레터럴 컨트롤이 상대적으로 약화돼서 드레인 전기장의 영향이 더 쉽게 채널 배리어에 전달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대값은 이전에 언급했듯이 약 6에서 14mV/V 수준으로 GAA 구조 특성상 매우 억제된 수준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섭스레시홀드 스윙의 경우에도 W가 증가함에 따라서 섭스레시홀드 스윙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이는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가 미세하게 약화되는 방향과 일관된 결과로 앞선 스레시홀드 볼티지 및 딥을 경향과도 물리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온오프 레시오 역시 W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온 커런트 자체의 변화보다는 오프 스테이트 리키지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일렉트로스태틱 컨트롤 약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W 디펜던트 변화들이 모두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여러 지표에서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시뮬레이션이나 노이즈 같은 우연한 결과라기보다는 W 에펙티브 정규화로 제거되지 않은 프린지 필드 페네트레이션과 게이트 언더랩 일렉트로스태틱스에 기인한 2차적인 일렉트로스태틱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W 디펜던트 에펙티브의 크기는 스페이서 랭스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첫 번째 효과인 언더랩 리전 효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본 연구에서는 핀 위스를 주요 설계 변수로 보지는 않은 채 다른 변수들을 통해서 결과를 해석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결과는 컨벤셔널 듀얼 스페이서 구조에서 스페이서 랭스가 일렉트로스태틱스와 온 스테이트 성능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설계 변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관찰한 트레이드 오프를 완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새로운 GAA의 새로운 구조의 스페이서 분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트 1에서는 컨벤셔널 GAA 공정을 기반으로 한 듀얼 K 스페이서 구조에서 스페이서 랭스가 디바이스 일렉트로스태틱스와 온스테이 성능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매우 강하게 지배하는 핵심 설계 변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스페이서 랭스가 증가할수록 쇼채널 이펙트는 효과적으로 완화가 되지만 동시에 언더랩 리전이 확장이 되면서 온 커런트가 희생되는 전형적인 트레이드 오프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스페이서가 단순한 공정 보조 구조물이 아니라 디바이스 성능을 근본적으로 결정짓는 매우 민감한 디자인 노브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스페이서의 역할을 단순히 길이 조절에 의존하기보다는 스페이서가 수행하는 기능 자체를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보다 정교하게 제어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컨벤셔널 듀얼 K 스페이서에서는 스페이서 매터리얼은 구분되지만 스페이서가 차지하는 공간은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 방향으로 연속적이기 때문에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와 드레인 필드 쉴딩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게이트 근처에서는 채널 컨트롤을 위해서 높은 유전율이 필요하고 드레인 근처에서는 드레인 전기장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낮은 유전율이 필요하지만 기존 구조에서는 이 두 요구사항을 하나의 스페이서 랭스로 타협해야 했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스페이서를 채널 방향으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채널에 인접한 이너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케이 매터리얼을 적용하여 게이트 프린지 이펙트가 언더랩 리전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채널의 컨트롤러빌리티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반면 드레인 쪽에 위치한 아우터 스페이서에는 로우 K 매터리얼을 사용해서 드레인 전기장이 게이트 및 채널로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여 디블과 같은 쇼트 채널 이펙트를 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논문에서 스페이서의 기능을 공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기존에는 하나의 스페이서 랭스로 조절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게이트 컨트롤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다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파트 1에서는 GAA 공정 흐름을 크게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 2 기준에서는 하나의 스페이서로 취급이 되는 영역 내부에 서로 다른 유전 물질을 적용하는 듀얼 K 스페이서 구조를 통해서 스페이서 물질 특성이 디바이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앞서 관찰한 트레이드 오프를 통해 스페이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리해서 제어하려는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트 2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구조를 고려하였습니다. 파트 2에서는 스페이서를 단순히 물질만 다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채널 방향, 즉 X축 방향을 기준으로 스페이서 자체를 X축 방향으로 명시적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구조에서 이너 스페이서와 아우터 스페이서는 채널 방향으로 서로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각각 게이트에 더 가까운 영역과 드레인 쪽에 더 가까운 영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핑크색과 노란색 표시된 영역은 서로 다른 스페이서가 아니라 동일한 물질로 이루어진 하나의 스페이서를 나타냅니다. 즉, 파트 1이 하나의 스페이서 안에서 물질 특성을 달리하는 접근이었다고 하면 파트 2는 스페이서의 기능을 위치적으로 분리해서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통해서 게이트 인접 영역에는 일렉트로스태틱 컨트롤을 강화하고 드레인 인접 영역에서는 게이트 드레인 간 전기적 간섭 효과를 완화함으로써 스페이서로 인해 발생하는 기존의 트레이드 오프를 보다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체 스페이서 길이 L 토털은 이너 스페이서의 길이 L 인과 아우터 스페이서 길이 L 아웃의 합으로 나타나며 공정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현실적인 비교군으로 L 토털을 11나노미터를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너 스페이서와 아우터 스페이서로 사용된 물질의 조합은 파트 1에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전체 스페이서 길이 L 토털을 11나노미터로 고정한 상태에서 이너와 아우터 스페이서의 길이 비율을 L 인 대 L 아웃으로 조절하여 성능을 원하는 방향으로 튜닝할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너 스페이서는 채널에 더 인접한 영역으로 HFO2 하프늄 옥사이드 같은 하이케이 매터리얼이 적용되었고 아우터 스페이서는 드레인 쪽에 더 가까운 영역으로 상대적으로 더 낮은 K를 가진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길이 비율을 바꾼다는 것은 하이 K가 담당하는 구간과 로우 K가 담당하는 구간을 같은 전체 스페이서 길이 안에서 재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온오프 레이시오입니다. 우상단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L 이너 스페이스 길이 대 아우터 스페이서 길이가 2대9, 4대7, 6대5로 이너 비중이 커질수록 온오프 레이시오가 단조롭게 직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너 하이 K 구간이 길어질수록 게이트 프린지 필드가 언더랩 리전까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온 커런트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커브에서도 오프 영역의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온 영역에서 전류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는 양상이 보여 이 구조가 오프를 크게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온 성능을 조정할 수 있는 노브로 동작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반면 트레시홀드 볼티지는
이너 스페이서의 비중이 커질수록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이는 전개 분포 및 포텐셜 프로파일 변화로 인해 임계 전류 기준점에 도달하는 게이트 볼티지가 약간 이동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폭은 크지 않으며 4대 7 이후에는 거의 포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디블과 서브스레시홀드 스윙은 전체적으로 값이 낮고 변화폭도 작습니다. 특히 디블은 이너 스페이서 대 아우터 스페이서가 4대 7일 때 가장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아우터 스페이서 로케이에 의한 드레인 필드 차단과 이너 하이케이에 의한 게이트 컨트롤 사이에 하나의 균형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본 슬라이드에서의 주력 메시지는 디블과 서브스레시홀드 스윙의 큰 개선이라기보다는 전체 스페이서 랭스를 고정한 상태에서도 이너 아우터 비율로 온 성능을 유의미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파트 1에서는 스페이서 랭스가 트레이드 오프를 지배하는 1차 노브였다면 파트 2에서는 동일한 전체 스페이서 길이 조건에서 이너 스페이서와 아우터 스페이서 길이의 레시오라는 추가 자유도를 통해 그 트레이드 오프를 더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전체 스페이서 길이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너와 아우터 스페이서의 비율을 조정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너와 아우터 스페이서의 비율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전체 스페이서 길이인 L토탈을 변화시킬 때의 결과를 확인한 모습입니다. 비교한 구조는 이너 스페이서와 아우터 스페이서가 각각 2나노, 5나노일 때, 그리고 4나노, 7나노일 때로 비율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너 스페이서와 아우터 스페이서의 상대적인 비중은 유사하게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트랜스퍼 커브를 보면 전체 스페이서 길이가 11나노미터인 경우가 7나노미터 대비 온 커런트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페이서 길이가 증가하기 때문에 언더랩 영역이 확장되고 게이트가 직접 제어하지 못하는 영역이 커졌기 때문으로 파트 1에서 관찰한 컨벤셔널 스페이서의 결과와 일관된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량적인 지표를 보면 스페이서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VTH는 증가하고 디블과 서브스레시홀드 스윙은 개선이 되고 온오프 레시오는 증가하는 전형적인 트레이드 오프 양상이 나타납니다. 비록 두 구조 간의 비율 차이가 일부 존재하지만 모든 주요 지표의 변화 방향이 스페이서 랭스 증가에 따른 전형적인 일렉트로스태틱 트렌드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본 결과는 레이시오 효과보다는 전체 스페이서 길이의 영역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이너 아우터 레시오는 성능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계 자유도를 제공하지만 토탈 스페이서 랭스는 여전히 디바이스 성능을 지배하는 1차 설계 변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듀얼 K 스페이서의 구조적 효과뿐 아니라 스페이서에 사용되는 재료의 유전율 자체도 디바이스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논문에서는 GAA 구조에서 스페이서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를 변화시켰을 때 오프 커런트를 포함한 정기적 특성이 유의미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스페이서가 단순한 물리적 분리 구조가 아니라 엘렉트로스태틱스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설계 변수임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뒷부분에서는 이너 스페이서와 아우터 스페이서의 매터리얼 조합 변화가 디바이스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서로 다른 물질 조합을 사용한 이너와 아우터 스페이서의 트랜스퍼 커브를 통해서 디바이스의 커런트 성능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결과들에서 스페이서의 길이와 위치에 따른 영향을 주로 살펴봤다고 하면, 여기서는 스페이서의 다이엘렉트릭 컨스턴트 자체가 정기적 특성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면 이너 스페이서의 하이케이 물질인 하프늄 옥사이드를 적용한 경우 전반적으로 온 커런트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너 스페이서와 게이트와 채널에 매우 인접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이케이 물질을 사용할 경우 게이트 프린지 필드가
언더랩 리전까지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가 강화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우터 스페이서에 로우 K 물질을 적용한 경우에는 게이트 드레인 파라시틱 커플링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결과에서는 로우 K와 하이 K 스페이서의 위치를 의도적으로 서로 바꾼 케이스로 스페이서 다이엘렉트릭 위치의 효과와 극단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수행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 경우가 동일한 총 스페이서 길이를 유지했을 때 온 커런트가 크게 감소하는 것이 관찰이 되었었는데 이는 하이 K 스페이서가 아우터 리전에 위치를 하게 될 경우 게이트 드레인 커플링이 오히려 강화되어 게이트 전기장이 채널 저하보다는 드레인 쪽으로 분산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스페이서의 K 값이 단순한 보조적인 공정 파라미터가 아니라 이너와 아우터 위치에 따라 디바이스 성능을 지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설계 변수임을 보여줍니다. 즉 하이 K 스페이서를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너와 아우터 스페이서의 물질 조합을 변경했을 때 추출된 주요 지표들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점은 VTH, 디벨, 온오프 레이시오, SS 모두에서 결과가 거의 대칭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적인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가 이너 스페이서와 아우터 스페이서의 일렉트로스태틱 역할을 매우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페이서는 게이트 소스 혹은 게이트 드레인 간의 불필요한 전기적 커플링을 억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로우 K 물질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쇼채널 이펙트를 완화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동시에 게이트 전기장이 채널로 전달되는 효율을 제한하는 트레이드 오프 효과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 하이 K 물질이 이너 스페이스에 위치할 경우 게이트 채널 커플링이 크게 강화되면서 온 커런트가 증가하고 디블과 SS 또한 개선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기존 스페이서 설계에서 로우 K로 인해 불가피하게 희생되던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가 이너 영역에서는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동일한 하이 K 물질이 아우터 스페이서로 이동할 경우에는 게이트 드레인 방향의 정기적인 커플링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면서 온 커런트가 감소하고 쇼 채널 이펙트가 다시 증가하는 거의 대칭적인 특성 변화가 관찰됩니다. 특히 이번 결과는 총 스페이서 길이를 고정한 상태에서 물질의 위치만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일렉트로스태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매우 직관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칭성은 제한한 듀얼 스페이서 구조가 기존처럼 스페이서를 하나의 단일 영역으로 취급하는 방식에서 이너와 아우터 스페이서의 다이엘렉트릭 컨스탄트와 위치를 독립적인 설계 변수로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관찰된 듀얼 스페이서 물질 조합에 따른 정기적 특성 변화를 일렉트로스태틱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너 스페이서로 하이 K 물질을 쓰고 하프늄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베이스라인과 하프늄 옥사이드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각각 갈색,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비교를 위해 리버스 듀얼 스페이서의 예시로 이너 스페이서의 로우 K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그리고 아우터 스페이서의 하프늄 옥사이드 조합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렉트릭 필드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분포를 보면 베이스라인 구조인 하프늄 옥사이드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가 유전율이 유사한 아우터 스페이서를 사용한 경우에 전체 전개 분포와 포텐셜 프로파일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구조에서 IDVG 특성이 거의 겹쳐 보였던 결과와도 일관됩니다. 반면 이너와 아우터 스페이스의 위치를 뒤바꾼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하프늄 옥사이드 구조에서는 언더랩 리전에서의 전개 분포와 채널 포텐셜 형태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특히 채널 포텐셜 웰이 상대적으로 얕아지고
게이트 전개가 채널로 전달되는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컨덕션 밴드 에너지 분포를 보면 이 세 구조 간의 밴드 엣지 자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스페이서 물질 변경에 따른 효과가 베이스 얼라인먼트보다는 도핑 커플링 차이에 일렉트로스태틱 커플링 차이에 의해 지배됨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앞서 확인한 온커런트 감소, V 스레시홀드 증가, 그리고 숏 채널 이펙트 악화가 스페이서 구조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GAA 구조에서 스페이서가 단순한 공정 보조 구조가 아니라 디바이스 일렉트로스태틱스와 성능 트레이드오프를 지배하는 핵심 설계 요소임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컨벤셔널 GAA 공정을 기반으로 이너와 아우터 스페이서에 대한 다른 유전율을 적용하는 듀얼 스페이서 구조를 통해서 스페이서 랭스 변화가 언더랩 리전을 매개로 게이트 컨트롤러빌리티, 온커런트, 그리고 쇼트 채널 이펙트 사이의 명확한 트레이드 오프를 형성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이를 한 단계 확장해서 스페이스를 채널 방향으로 명시적으로 분리한 현재 연구되고 있는 듀얼 스페이서 구조를 제안하고, 이너와 아우터 스페이서 길이 비율 및 물질 조합을 독립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동일한 토탈 스페이서 랭스에서도 디바이스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너 스페이서에 하이-K 물질을 배치할 경우 게이트 채널 커플링이 강화돼서 온 커런트가 개선되는 반면, 아우터 스페이서에서는 로-K 물질을 유지함으로써 게이트 드레인 전개 간섭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듀얼 스페이서 구조가 기존 스페이서에서 발생하던 트레이드 오프를 완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구조는 티켓 관점에서는 매우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설계 자유도를 제공하지만, 실제 공정 관점에서는 구현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명확한 한계도 함께 존재합니다. 특히 채널 방향으로는 스페이서를 분리하거나 이너 아우터 영역에서 서로 다른 물질을 정밀하게 형성하는 것은 시각 및 증작 공정의 정렬 오차, 계면 품질, 공정 변동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본 연구에서 다룬 구조 이외에도 어시메트릭 듀얼 스페이서, 즉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측에 서로 다른 스페이서 물질을 적용해서 드레인 쪽 전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거나 제어하려는 접근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드레인 인듀스 베리어 로어링을 보다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공정 복잡도는 오히려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기술 노드에서는 스페이서 구조 자체를 극단적으로 분리하기보다는 드레인 익스텐션 도핑을 비대칭적으로 설계를 하거나 가우시안 도핑 프로파일을 드레인 쪽으로 더 완만하게 형성하는 방식 등의 도핑 공정을 활용한 일렉트로스태틱 보안 기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듀얼 스페이서가 하나 크게 장점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캐패시턴스를 줄여서 RC 딜레이를 줄이는 점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나중에 더 추가로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듀얼 스페이서가 GAA 소자의 일렉트로스태틱스를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는 강력한 설계 개념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제시하여 향후 스페이서 구조 설계와 공정 친화적 대안 연구를 위한 설계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